식자지견 5. 소크라테스를 배우는 식자. 유시민의 계몽군주라는 발언은 반역이다.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핵무기로 무장한 적의 수장에게 아주 고급스럽게도 계몽군주라고 칭한 것은 자신의 군주를 배반하는 반역이 아니겠는가. 그야말로 식자로 우환을 일으키면서 우리 군주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켜 버렸다. 어찌 그렇게나 식자를 했다고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군주는 계몽시키지 못하면서 계몽되지 않은 우리의 군주를 보란듯이 무시하고 상대방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였단 말인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것에 비유한 언행들을 보자면 유시민에 의해서 계몽군주의 지위를 빼앗긴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우리 군주의 노여움으로 촛불 재판을 열며 죽음의 독배를 하사하였을 때는 식자 우환이라며 남탓만 하겠구나. 오라 고급 촉새여, 다시는 식자 우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설프고 얄팍한 가벼운 식자로 세상을 발 아래로 보는 거드름을 키우기 전에 겸손을 배우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며 사과를 할 줄 아는 것도 배워야 하리라. 짧은 인간의 시간으로 식자를 제 아무리 한다고 한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존재와 이치다. 글로서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을 골라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맛과 영양이 어떻게 진화를 시키고 탄생과 창조의 DNA를 다 알 수 있게 하겠는가. 글로서 아무리 지식을 적어도 눈에 보이는 별자리 몇 개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짓고 기록하며 그 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겠는가. 그렇게 이 세상을 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가는 것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에 사과도 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며 용서하고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자세와 마음을 먼저 배우지 않고 글자만 익혔으니 그 글자들의 나열을 배워서 인간 사회에 유익할 것인지 해악이 될 것인지 그 글자들이 주고자 하는 것이 겸손함을 얻게 하는 것인지 그들만 늘리게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함으로써 더 많이 배웠다고 나불대면서 피우는 그들음에 식자 우환을 초래하게 되는구나. 머리 숙여 사과하면 용서할 줄도 알고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빌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촛불을 들고 함부로 소크라테스라고 내세우지 않는 식자이다. 식자지견 1. 소크라테스와 유시민.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을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는 유시민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유시민은 고발한 사람들에 의하여 재판을 받으면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중법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독배를 받았을 때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과연 유시민이 그러한 위대한 철학자에 비유될 수 있는 언행일치를 할 수 있을까? 유시민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소크라테스처럼 할 수 있다. 자신의 전적들을 고발하고 재판받게 하면서 위대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도 마치 위대한 철학자인 양 흉내를 내며 고고하고 정의로운 듯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의 정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변명과는 달리 유시민의 변명들은 항상 남이 잘못하고 있고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재판을 받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으며 죽음의 독배를 마셔야 할 때 진정으로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소크라테스가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철학자로 인류에게 성인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대한 정신은 얄팍한 지식과 어설픈 언행으로 살아가는 범인들에 비유할 가벼운 것이 아니다. 나 역시 일개 범부에 지나지 않기에 사람을 비평하는 것을 싫어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데 가치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위대한 정신과 은행들은 가치를 두어야 하기에 참지 못하고 삽시간에 이 글이 나온 것 같다. 식자지견 2. 소크라테스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기에 앞서 대통령으로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것을 빌미로 탄핵을 시키고자 촛불을 들게 하며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에는 대법관이 출근하면서 머리카락을 말아 올리는 미용 도구를 앞머리 위에 매다른 채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유난히도 집중시키며 보도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고 연출되는 화면과 함께 판결에 대한 각본의 시나리오가 짐작되었다. 그 기막힌 연출이 판결문에서도 이어진다. 많은 부분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듯이 보여주었지만 예상대로 헌법수의 의지가 없다는 극적인 반전의 각본으로 탄핵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 나라의 법질서를 위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는 박근혜에게 또다시 법률에 의한 법치가 아닌 마녀사냥의 촛불 재판으로 흘러갔다. 이미 최순실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탄핵까지도 거부하지 않으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이 인식할 수 없는 모든 사건을 정부와 법률이 아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상한 틀을 만들어서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재판만큼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재판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이나 묵묵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많은 정치인들이 그녀의 입을 지켜보며 지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던 선동된 무리들처럼 자신을 탄핵시킨 촛불 세력들과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합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국민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정치적인 선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는 절대로 자신을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며 내세울 사람이 아니지만 그것을 지켜본 식자들과 역사의 평가는 그녀를 소크라테스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이 내뱉는 변명과는 다르게 시민에게 고발당한 것을 탓하지 않는 소크라테스처럼 말이다. 식자지견 3. 소크라테스인 양 내세우는 촉세의 힘.
식자우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식자로 표현하는 유시민을 많은 식자들은 그를 촉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촉쉐와도 같은 언행들이 튀어나옴으로 해서 그동안 묻혀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촉쉐의 입을 통해서 되새겨지면서 세상을 뚫고 놓으며 진흙탕의 흙먼지를 털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유시민이 자신을 소크라테스에 비유하지 않았다면 25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철학자로서 전해져 왔는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며 조명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며 소크라테스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유시민과는 달리 오히려 지금 감옥에 있는 말없는 박근혜가 진정으로 소크라테스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또한 촉쉐의 힘이다. 언제 박근혜가 소크라테스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가? 그 누가 그녀를 소크라테스에 비유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박근혜 자신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촉쉐같이 기가 막힌 언변으로 소크라테스에 비유될 수 있을 진정함을 찾아준 것이 바로 유시민이다. 그에게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그렇다고 소크라테스 같지는 않지만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잊어버린 것을 매우 세심하게 다시 챙겨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흘려버리기에는 거슬리면서 많은 식자들에게 촉쉐로 비유되는 묘한 힘이 있다. 그 힘이 파묻히고 잊혀져간 일들을 상기시켜주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며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가식을 벗겨낼 수 있도록 불타는 정열을 심어준다. 국민을 위한다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군림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입지에 입김을 불고 싶은 오지랖이 자신들에겐 가면이 벗겨질 수도 있는 우환을 일으키는 쓸데없는 오지랖이겠지만 상대편에겐 가면을 벗겨낼 수도 있는 지견을 나누는 쓸모있는 오지랖으로 나타난다. 이 식자 우환, 위 식자 지견의 고급스런 촉쉐의 힘이며 식자 우환으로 식자 지견을 주는 고급 촉쉐이다. 식자지견 4.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식자로 그를 알므로써 얻는 가볍고 우매한 지식을 가지고 소크라테스를 흉내내어보고자 하는 것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자신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삼라만상에 대한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 체 하는 것을 꾸짖었다. 그런데 식자우환을 말하면서 마치 식자를 대단한 식자인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것에도 그다지 상관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크라테스를 비유하는 내세움에서 나오는 식자의 행세만큼은 소크라테스의 꾸짖음이 부끄러워서 순순히 흘러보내지 못하는 많은 식자들에 의해서 그 행세의 거슬림을 참지 못하며 듣기 싫은 소리를 퍼붓는 우환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 우환은 가벼웠던 식자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꾸짖음을 통찰하며 겸손하고 자중하면서 지견을 넓혀가는 식자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식자의 쓸데없는 내세움에 관심을 가지며 우환을 만든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꾸짖음을 잘 아는 식자들은 그렇게 가벼운 식자로서 나서며 내세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식자는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둘을 알면 백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식자는 하나를 알면 둘을 모르고 둘을 알면 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 둘 알게 되면 세상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달려들지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이 나타나면서 세상의 존재와 그리고 우주와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식자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식자들은 식자를 가지고 아는 채 잘난 채 내세우지 않는다. 알지 못함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 자는 조용히 귀 기울이며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나 아는 것이 많다고 내세우려고 하는 자는 시끄럽게 떠들며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함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지만 적은 것을 알고 있음을 뻐기는 자는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사과나 용서를 구함이 없이 남을 탓하기만 한다. 그 뻔뻔스러운 유지무지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도 틀림없다. 자신이 마치 소크라테스인 양 착각하는 우매한 식자로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남 탓하는 타령에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2020년 10월 4일